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는 다양한 연산을 할 때 그 연산의 중간중간에 결과값이나 최종 결과값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공간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공간 확보한 게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의 정의부터 읽어보면은 변수는 어떤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에서 사용하는 공간이라 합니다. 다른 거는 다 그냥 필요고 이게 공간이고 그 공간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변수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int a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a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었고 그 a의 값은 1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a는 5 이런 식으로 a에 있는 값이 바뀌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변수의 변이 이제 변한다는 변이거든요. 그래서 a는 값이 처음엔 10으로 정했지만 언제든지 내가 다시 그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a 변수가 공간이라기보다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쌤한테는 이제 너무 당연해서 7가지 설명을 해야 되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학습지 내용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쌤이 지난주에 나눠준 학습지는 한 장채 되지 않았는데 쌤이 하다 보니까 주말에 어떻게 좀 학습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음 주 학교 가면은 쌤이 다시 나눠줄 거고 우선은 기초부터 한번 해봅시다. 변수를 우리가 쓰려면은 그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뭘 하면은 형식과 구조에 대해서 먼저 배웠는데 변수도 그렇습니다. 변수는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겠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를 쓰자마자 sum 10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C 언어에서는 내가 앞으로 쓸 변수는 이거야. 나 이거 앞으로 이거 쓸 거야. 라고 미리미리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여기서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미리 해줘야 그 다음부터 C 언어가 이제 그 번역을 할 때 아까 sum 쓰기로 했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할 때는 변수의 변수의 이름이랑 데이터 타입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 타입이 뭐냐면은 내가 숫자를 쓸 건지 문자를 쓸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또 숫자면은 내가 정수를 쓸 건지 아니면 실수를 쓸 건지 아니면은 정수 중에서도 내가 양수만 쓸 건지 아니면은 0과 1로만 분리된 그런 것만 쓸 건지 등등등 데이터 타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수로 어떤 내용을 받을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내가 지금 보면은 int a를 썼잖아요. 이게 int가 정수형입니다. 우리 SQL 할 때 int 기억나죠? 그 int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정수형 a를 앞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변수는 안에 내용을 담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 a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들어있는데 내가 a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컴파일을 하면서 A 아무것도 안 넣었네 라고 해서 근데 무슨 값을 진짜 아무거나 아무 값이나 넣어놨습니다. 그거를 쓰레기 값이라고 하고요. 쓰레기 값. 그래서 변수를 선언해줬으면은 내가 쓰려면은 이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초기화라고 해줘야 됩니다. 초기화라는 거는 변수에 값을 부여하는 것을 초기화라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변수를 선언했는데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 랜덤한 값,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A가 무슨 값은 들어있을 겁니다. 뭐 0일 수도 있고요. 뭐 5천일 수도 있고요. 만일 수도 있고요. 무슨 값은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A라는 변수를 쓸 거면 A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 10이면 10, 뭐 100이면 100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에서 중요한 거는 변수는 어떤 그 데이터를 담는 공간이고요. 그 변수를 쓰려면은 나 이거 쓸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선언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는 건지와 그 이름 무엇인지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요. 옆에 보면은 이제 변수는 또 이름에 규칙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쓱 읽어보면 됩니다. 우선은 영문에서 대소문자는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시언어는 당연히 한글은 되지 않습니다. 영어만 쓸 수 있고 영어는 대문자랑 소문자 구별을 한다. A랑 이 A는 다르다. 그리고 숫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밑줄, 여기 언더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수는 무조건 영문으로만 시작해야 되고 숫자로는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A1은 가능한데 1A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에는 중간에 공백, 띄어쓰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조건문을 배웠잖아요. 조건문 if, 뭐 또 스위치, 또 케이스, 또 배웠던 게 뭐 디폴트, 뭐 등등등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썼을 때. 그래서 이러한 그 내부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예약어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변수 이름 규칙에 대해 알아봤으면은 데이터 타입도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데이터 타입도 한번 알아봅시다. 데이터 타입은 자료형이라 하고요. 크게 C 언어에서는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얘 세 개는 뭐냐면은 주로 쓰는 자료형입니다. 약간 대표적인 거죠. 계속 아까 쌤이 뭐 예시로 들 때 A를 예시로 들 때 계속 인트로 했잖아요. 인트 A, 인트는 아니고 인트 A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였냐면은 정수형이었다. 그리고 이 차도 우리 SQL 할 때 기억나죠? 이제 문자형은 차였다. 그리고 실수형은 정수와 실수의 차이는 아시죠? 다들 정수는 소수점이 붙지 않는 거예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뒤에 소수점이 없는 애들이고요. 실수형은 소수점이 붙습니다. 0.012 아니면 3.1415 어떤 땡땡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정수형은 세 가지가 있고 실수형도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정수형은 정수형이지 왜 세 가지가 있냐면은 길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정수가 1, 2만 쓰는 게 아니고 뭐 10,000, 10만, 100만, 1000만 등등등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수 어느 범위까지 받을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인트가 기본으로 4바이트고요. 4바이트면은 몇 비트죠? 혹시 기억나나? 1비트가 아니고 1바이트가 몇 비트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왠지 대건이는 기억할 것 같은데 8비트였습니다. 그러면 4바이트는 몇 비트? 32비트죠. 그러면은 32비트라는 거는 우리 한 비트에 0과 1만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럼 32비트면은 총 몇 가지 나타낼 수 있을까요? 2의 32승이니까 얘가 2의 3 보자. 이게 대충 2의 2승 곱하기 2의 30승이니까 킬로메가 기가 그러니까 4기가 정도 4기가면은 보자 10의 9승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갑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혼자 궁금해졌어. 자 이게 몇이고 이렇게나 많은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구해봤을 때 인트면은 보자
이게 또 정수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방향을 했을 때 2 곱하기 20억 20억 정도 되겠네요. 20억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까지 정도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인트다. 뭐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쇼트는 이거의 절반인 2바이트만큼 롱은 4바이트 똑같이 4바이트인데 이제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할 때는 롱 두 번 작성해가지고 8바이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정수형이 나는 플러스만 쓸 건데 해서 마이너스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가 뭐냐면은 unsigned int 해가지고 부호 없는 인테자형을 쓰겠다라고 해서 아까 뭐 2억 20억까지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20억까지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없으니까 플러스 40억까지 사용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형 같은 경우도 얘는 그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으니까 플러스랑 쭉 했는데 실수형 같은 경우는 여기 소수점이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플로트 더블, 롱 더블 이렇게 했는데요. 얘들은 이제 뒤로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네가 몇 바이트고 뭐 그런 거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물론 대학교에서는 외웠어요. 대학교에서는 이런 얘네가 각각 몇 바이트인지 그런 걸 외웠는데 솔직히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문자형은 그 캐릭터고 정수형은 인테자 그리고 실수형은 플로트 혹은 더블 이렇게를 많이 그냥 요 정도만 구분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외워오라 한 것은 요 세 개는 정수형에 속하고 요 세 개는 실수형에 속하고 얘는 문자형에 속한다. 요 정도만 외우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여기 변수에서 선언을 할 때 데이터 이름의 형식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선언은 어떻게 하는지 소기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의 선언 방법은 계속 쌤이 예를 들었던 int a 있죠? 이거 그대로입니다. 자료형 그리고 이름 이렇게 나가는데요. 자료형 쓰고 변수 이름 쓰고 끝났으니까 콜론을 쓰는데요. 이렇게 int a, 차 a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의 자료형에 변수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a, 콤마 쓰고 b, 뭐 콤마 c, 콤마 d 등등등 여러 개의 선언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기화하는 방법은 초기화가 뭐라 했냐면은 값을 넣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a는 10 해서 바로 내가 넣고 싶은 값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가 찾는 데이터 여기 있어 해서 다른 변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a가 원래 10이었는데 그 값에 더하기 1을 해줘. 아니 빼기 1을 해줘. 아니 곱하기 10을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더해서 넣을 거야 라던가 아니면 이거 곱해줘 해서 이런 식으로 수식 값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보면은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int a라고 나 a 쓸 거야. 근데 거기 안에는 10을 넣어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변수 아까 선언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여러 변수 선언하면서 그 중에 하나만 난 초기화할 거야. A, B 쓸 건데 B는 5로 초기화해줘. A는 나중에 초기화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를 선언하면서 전부 다 한 번에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나 A랑 B 쓸 건데 A는 5, B는 10을 넣어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혹은 여러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제 한 번에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나 A랑 B 쓸 건데 그 값은 둘 다 10을 넣어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마지막 이름 뭐죠? 형식 지정자입니다. 이 중에서 %d 기억나나요? 혹시 이게 뭔지?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그 printf가 뭐였죠? 콘솔창에 변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콘솔창에 출력을 하는 그 함수였는데요. 여기에다가 %d, a, 이런 거를 이때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d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A에 있는 값을 출력해줘 라고 쓸 때 %D를 쓴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형식 지정자입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우리가 A라는, 그러니까 변수를 쌤이 이때까지 숫자로만 된 거를 했기 때문에 %D였습니다. 근데 이 형식 지정자가 우리가 배웠던 이 자료형 이렇게 많죠. 어떤 자료형이냐에 따라서 형식 지정자가 바뀝니다. 자, %D 같은 경우는 정수였습니다. 길게 부호가 있는 10진수 정수. 정수여가지고 이때까지 %D를 썼는데요. 쭉 보시면은 정수형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어디까지고? 여기까지네요. %D, %U, %O, %X, %대문자 X. 자, 보면은 아까 여기 보면 부호가 있는 10진수 정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부호 없는 것도 배웠죠? 옆에 보면 부호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얘는 아까 부호 없는 건 unsigned를 붙이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U를 따와서 %U고요. 그 다음에 D랑 U는 10진수 정수였습니다. 근데 옆에 OX들은 얘는 8진수, 얘는 16진수, 얘도 16진수입니다. 그럼 왜 이진수는 없어요? 싶을 수도 있는데 이진수도 있습니다. 이진수는 %B입니다. 그래서 O는 8진수고요. X는 16진수고요. 그리고 또 16진수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10부터 15까지는 A부터 F까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F다 뭐 이렇게 썼는데 얘가 보면 소문자고요. 얘가 대문자거든요. 이 알파벳 소문자로 쓸 것인가 대문자로 쓸 것인가에 따라서 여기 소문자 쓰면은 얘는 1F가 나올 거고요. 이 대문자를 쓰면은 1F가 나옵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형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아까 캐릭터 하나를 배웠는데요. 좀 바로 뒤에 배울 겁니다. 여기 캐릭터 뒤에 대괄호를 쓰면은 문자 열이 되거든요. 열. 그러니까 캐릭터 이거 하나를 쓰면은 한 문자만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 A를 했을 경우 한 문자, 여기 알파벳 B를 넣겠다. 이렇게 3문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대괄호를 쓰면은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 문자를 이거 C잖아요. 그래서 C로 시작을 하고요. 이제 문자 열 같은 경우는 우리 스트링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스트링. 문자 열. 그래서 S에 S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실수형이 있는데요. 우리 플로트였죠? 거기에 F를 따와서 %F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수점 6번째까지의 실수인데요. 더 길게 출력하고 싶다 싶으면은 LF를 씁니다. 롱 플로트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쌤이 빨갛게 칠해놓은 것들. 얘네가 주로 사용하는 형식 지정자들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배열에 대한 내용인데, 뭐 할 거 별로 없는데 영상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끊고 하겠습니다.